아니 지금 누굴 소구 취급하는 겁니까? 그렇게 막 은근히 비싼 거 사라 하면은 살 줄 알고 이게 접히지도 않으면서? 놀랍게도 애플의 생각이 괘씸한데 적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아이폰 13 라인업 때보다도 오히려 이번 신제품 때 프로 라인업의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는 아이폰 14 사러 왔어요. 애플스토어 가면은 여기 있습니다 주는데 14 프로 샀다고 하면은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. 그만큼 리드 타임이, 웨이트 타임이 길어졌다라는 말이고 출시된 지 사실 지금 2주가 넘었거든요. 근데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말 애플의 프로 라인업의 인기를 방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이거는 인정해야겠네요. 그렇죠. 네. 형사님, 보통 핸드폰 사시고 나서 얼마 만에 바꾸세요? 한 2년, 3년 정도? 저도 원래 한 2년 정도에 바꾸다가 요새는 성능이 너무 올라가니까 3년 주기로 바꾸거든요. 근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사실 세상 사람들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한 3년에서 좀 길게는 한 4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아이폰 11, 그러니까 아이폰 11까지가 마지막으로 LTE, 4G를 지원했던 모델이고 아이폰 12부터 처음으로 5G가 적용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폰 11은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에 출시가 된 거죠. 가만. 그러면 지금이 딱 교체 주기랑 맞는 시기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교체 주기를 따졌을 때는 굉장히 좀 지금까지 4G 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5G 폰으로 옮겨올 수 있는 이른바 빅사이클이 생길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더군다나 애플이 북미에서는 가격을 동결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? 리스크 중요하죠. 일단 밸류에이션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애플의 지난 5년 동안의 밸류에이션 평균은 약 21배 정도 돼요. 네. 근데 지금은 몇 배인 줄 아세요? 그보다 한 10% 정도 높습니다. 한 23배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를 포함해서 다른 업체들은 PER이 평균을 밑도는 상황이 훨씬 많거든요. 근데 그 와중에 애플은 혼자 고고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. 아니 근데 지금 시장 금리가 4%를 넘어가고 있고 네.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? 난리죠.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비싼 밸류에이션이 말이 됩니까? 사실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사실 우려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애플의 개별 사업 운영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현금 흐름도 괜찮고 그거 봐요.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랑 애플 걱정이에요. 글쎄요. 그건 애플 추종자들의 행복회로 아닐까요? 행복회로? 지금 정말 깨름직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?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아까 중국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중국에서의 리스크가 좀 중기적으로는 확실히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서 핸드폰이든 전기차든 지금 다 잘 팔고 있잖아요. 이런 업체들이. 근데 지금은 잘 팔고 있는데 향후에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. 아니 아까는 중국 시장 좋다 하시더니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워낙 잘 나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래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. 개별 상황은 지금 예측이 불가한 겁니다. 왜냐면은 사실 중국에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 1분기에 중국 그 공장이 락다운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.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 벗고 사는데 중국에서는 락다운을 했었죠.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과 중국의 지금 사이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. 올해 들어서. 대만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중국이 여차하면은 자국산 물품 사라, 미국산 물품 배척하자 막 이런 식으로 좀 자국산 애용 운동이 나오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좀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쪽에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거는 아예 예측을 벗어난 중국 그 정부의 또 다른 이제 독단적인 조치로서 뭐 애플이나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볼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심각한 상황인 거 아닙니까?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애플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착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지금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애플 그 공급 체인이 돌아가거든요. 폭스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부품들이 중국이나 대만에서 제조됩니다. 근데 이 대만이나 중국에 있는 생산 기지를 차차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겨오고 있는 중입니다. 심지어 이제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죠. 그리고 아이폰도 올해부터는 신제품도 인도에서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근데 물론 이 공장을 확실하게 다 전환을 하려면 최소한 3년은 걸릴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좀 중기적으로 리스크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.
그래도 애플은 계획이 다 있다라는 말이 되고, 그리고 사실 이거는 또 형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데,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다른 통화는 계속 떨어지니까 미국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잖아요. 네. 그래서 애플은 어떻게 했냐면, 참 이게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, 유럽에서 앱스토어 그 비용을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가격을 전가시킨 거예요, 소비자들한테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달러가 킹 달러가 되어도 조금은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. 왜냐?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. 필요하면 살 거 아니에요. 그런 거다. 괘씸하군요. 애플 대주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? 그야 워렌 버핏 아니에요? 오,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? 자꾸 아까부터 무시하십니까? 그러니까 요새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. 맞습니다. 올해 버핏이 이렇게 안 좋았던 올해 2분기에 애플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. 네, 390만 주 산 걸로 알고 있어요. 이에 따라서 애플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가치 중에서 무려 41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거의 지금 뭐 한 종목에 엄청나게 몰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, 지금 버핏의 애플 사랑이 대단하죠. 네. 버필동도 줍줍을 하신 겁니까? 사실 뭐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, 네, 줍줍을 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. 버핏이 애플을 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, 애플의 경쟁력과 애플이 가진 이제 생태계 통합 능력을 조금 높이 평가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경쟁자가 딱히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어떠세요, 형사님? 오늘도 가격하게 설득되셨죠? 글쎄요, 그래도 좀 선성이 더 좋은데요. 오늘 수사 끝났으니까 잘 들어가시고요.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안 들리니까 말은 걸지 마세요.